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도 보니까 화물차 댓글이 다양하게 올랐더라고요. 이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그분들의 또 고충도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요. 마땅히 지금 우리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릴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저희 댓글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네. 예. 저희들은 그걸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또 대변해서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댓글은요. 알선소서 수수료를 기사의 가장 계좌서 빼내어 가고 화주에게 수수료를 포함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알선소의 수수료만큼 기사가 세금을 부담하는 모양새인데 국세청에 시정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랬는데 이런 일도 있나요, 대표님? 이게 잘못된 거죠. 지금 택시도 그러잖아요. 카카오가 길에서 태운 손님까지 전부 다 세금 계산서를 끊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카카오에서 수수료는 자기네들이 받고 왜 세금은 기사들한테 떠넘기는 형식이 되는 거라고. 이건 시정될 문제예요. 예. 네. 국세청에서 한번 이걸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들여다보여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세금 더 많이 걷어가는 방법에만 신경을 쓰잖아요. 네. 다음 댓글은요.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화물차주 입장을 이렇게 대변하는 채널이 있다는 게 정말 고맙고 대단하십니다. 응원합니다 그랬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도 더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저희도 전달하고 싶은데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많이 좀 지켜봐 주시면 더 좋은 채널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왕 말 나온 김에 대표님 왜 이렇게 화물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전에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했을 때 화물차도 제가 오랫동안 했어요. 주선사도 했고 이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데 지금은 화물 업계가 너무나 형편없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면허권이나 팔고 차나 팔면 되지만은 그래도 기사분님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자꾸 이슈화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 채널을 봐가지고 좀 퍼뜨려 줄 수 있으면은 조금은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자꾸 이슈화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기존의 알선소나 주선소 이용하지 말고 새로운 시스템 방식을 도입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랬는데 이거 새로운 플랫폼이 도입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각 지역에 있는 협회를 활용하자는 얘기예요. 네. 각 지역에 있는 협회를 활용해 가지고 일정 번호를 정부에서 부여주고 광고를 해줘서 그 협회에서 운영하게 되면은 수수료 같은 거는 떼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협회를 좀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협회가 그 기능을 못 하니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IT 강국인데 화물 분야에는 진짜 제대로 된 그 화물 플랫폼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게 진짜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화물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개발해 가지고 돈방석에 앉은 회사들 몇 군데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콜 회사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화물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개발해 가지고 앉아서 가만히 돈 세고 있잖아요. 네. 그 돈 세는 만큼 기사들은 고통이 따르잖아. 네. 그래서 이거 빨리 개선을 해 가지고 우리 기사분님들은 수수료 없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빌려 쓰지 않고 기사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주선사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플랫폼은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독과점을 하게 되면 또 부작용이 일어나니까요, 그죠?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 화주와 차주를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으니까 질질 끌려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플랫폼들이 여러 개 많으면 기사님들도 선택할 수 있고 그중에 좋은 플랫폼 또 운송 단가가 좋은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게 될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지금 기존에 있는 주선사들 프로그램을 안 쓰더라도 다른 정부에서 만들어준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그만큼 기존의 주선사들도 그만큼 더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수수료 떼가는 것도 없어질 거고.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동승 오더는 못 올리게 해야 합니다. 요즘 가방 백 1개, 2인 동승 또는 1인 동승으로 오더 올려서 택시 이용하지 않고 편법으로 화물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화물 운송 요금이 너무 싸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택시 타면은 아무래도 비싸니까 화물차에다 그걸 편법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이건 없애줘야죠. 네, 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화물 운송 요금이 이처럼 너무 저렴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저렴하니까 그걸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렴한 쪽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편법이 된 거죠. 예, 예. 네, 웃지 못할 일이네요.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부산에서 서울 5만 원짜리 나왔다. 아무리 합찜이라도 지 같으면 가겠나?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5만 원짜리 합찜 어떻습니까? 참 큰 문제죠. 이게 처음에 오다가 나왔을 때 5만 원짜리가 나왔겠냐고요. 네. 그 금액에도 우리 기사분님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잡아가지고 이동을 하니까 그 금액 단가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콜 회사에서도 주선사에도 그러죠. 10만 원짜리가 나왔다 해서 10만 원을 다 띄우는 게 아니고 9만 원도 띄우고 8만 원도 띄우고 7만 원도 띄워갖고 띄워도 그 금액대 낮아도 가니까 이런 오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1톤 화물 영업 3년차 사업자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움으로 콜수 많이 주로 힘든 실정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콜 잡아준다는 지지기 사용자가 많아 더더욱 힘든 실정입니다. 지지기 퇴출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콜 대행 업체에 건의해도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지기 사용자도 자기 콜 사용자라는 안일한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닌지, 지지기 퇴출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랬는데 이 지지기라는 것이 그 강제로 이렇게 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금액대 설정, 키로수 설정해서 놓으면은 먼저 잡아주는 거죠. 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잡아줘서 동등한 기회를 뺏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지지기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지금 화물을 싣는 분들 거의 다 이 지지기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먼저 다 각성을 해서 지지기 쓰지 말고 콜 오다사에서도 이걸 알면은 이걸 지지기를 사용을 못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지금 제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카카오 개인 택시도 그래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지기를 써가지고 먼저 다른 손님이 콜을 부르면은 먼저 잡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지지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이걸 타파해서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에 누구나 먼저 잡는 사람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도 이 지지기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불법인지 뻔히 알면서도 일단 급하니까 쓰는 거예요. 써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지지기에서 잡아가지고 일을 가자는 욕심 때문에 쓰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료애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 댓글은요. 대한민국 물류시장이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이제는 물류 분야도 난립해 있는 사설 업체들을 정리하여 국가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는데 이분 얘기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선사를 획일적으로 묶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난립해가지고 대금도 못 주는 주선사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 나서서 주선사 관리법을 강화해가지고 일정 금액의 공탁을 걸어서 주선사에서 만약에 도착지 도착해서 돈 못 주고 이런 것을 그 공탁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법을 다 만들고 획일적으로 주선사가 오다가 똑같아야 된다고요. 쉽게 말해서 오다를 10,000원짜리를 받으면 10,000원짜리를 다 떼어가지고 거기서 수수료만 받아야 되지 거기서 칼질 같은 걸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예, 예. 물류시장이 세분화되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분야를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지금 만들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해요. 네. 그보다 더한 것도 통제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지금 이거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네. 지금 좀만 신경 써주면 화물차 시장도 많이 개선될 부분이 많은데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전에 냉동차 번호 쓰시던 분들이 1년 동안 법령을 유예해가지고 카고로 넘어올 수 있고 카고에서 냉동으로 갈 수 있는 법을 풀어놨거든요. 한시적으로. 그래서 올해도 그게 연장선상으로 해서
지금 해놔야 되는데 그것도 국토부의 담당자가 서로 바뀌다 보니까 서로 미루다 보니까 지금도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안타까운 게 국토부 내에서도 전문가가 갈수록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네. 점점 시장은 커져가고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데 그 관리하는 정부 부서는 좀 아직 뒤쫓아가고 있는 형국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지속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변화가 빨리 보직 변경이 너무 빠르니까 전임자가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후임자가 이걸 업무를 익힐 정도 되면은 벌써 다시 다른 보직으로 발령이 나버리니까 네. 연속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다음 댓글은요. 물가는 올라도 운임은 지하 10층입니다. 며칠 전 3만 원에 올라와 안 빠지니까 6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크크 그랬는데 이 3만 원에 올리니까 안 빠진다는 얘기는 3만 원에 올려놓은 것을 화물 기사님들이 안 잡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선사에서 얼마나 이게 농간을 부리냐고요. 네. 처음부터 6만 원, 10만 원 받은 금액을 다 올리면은 바로 잡아가죠. 그렇지만 일단 던져보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뭐 5만 원에 던져봐서 잡아서 가. 그러면 그 단가를 더 낮추는 거예요. 4만 원에 던져서 가. 그러면 3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잡으니까 금액을 다시 올리잖아요. 네. 처음부터 그 운송요금을 그대로 올리는 거 그거가 맞지 않을까요? 그거를 법제화를 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주선사 칼질을 막아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는 일단 던져보는 거예요. 10만 원짜리는 9만 원도 던지고 8만 원도 던지고 기사들이 잡아갈 때 안 잡아갈 만큼 던져가지고 안 잡아가면 슬그머니 좀 더 올리고 그런다고. 네. 잡아가면 더 낮추고. 네. 주선사도 물론 뭐 원청에서 오다를 받아가지고 또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화물 기사님 관리라든지 이런 게 어렵겠지만 대신에 수수료가 높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운송요금은 사실대로 띄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수료를 봐요. 10만 원짜리 오다를 나와가지고 10만 원을 다 띄우고 30% 수수료를 받아간다고 하더라도 기사분들 타들 분도 한 번도 없어요. 네. 그 금액을 안 띄워놓고 칼질해서 절반 떼간 상태에서도 수수료 떼가니까 더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거지. 원 금액 그대로 오픈해서 수수료를 좀 많이 받아가도 기사분님들 탓 않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한 달 보름 후 결제하는 업체들 많아요 그랬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왜 한 달 보름 후에 결제를 해줘요? 그게 참 모순된 거죠. 네. 일은 해서 기사분님들은 자기 돈으로 기름이나 유지비 다 내서 바로바로 진행해야 되는데 네. 이러고 나서 세금 계산서까지 다 끊어줬는데 돈은 한 달 반 후에 준다는 거는 그만큼 외상이잖아요. 외상 그 돈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한 달 반 동안.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은 바로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일은 끝나면 종결이 됐잖아요. 네. 종결됐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돈 주는 게 맞는 거지. 세금 계산서 끊어주고 한 달 반, 2달 끌고 간다는 것은 그 기간만큼 다시 주선사에서는 이용을 한다는 게 더 돼요. 네. 잘못된 거죠. 네. 예. 그것도 뭐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반이라 그러면 이거 상당히 문제 아닌가요? 주선사에서는 이미 돈을 다 받아놓고 그 돈을 또 그 돈마다 이용을 하는 거죠. 네. 예. 다음 댓글은요. 그린벨트 좀 풀어서 주차장 확보 좀 해야 합니다. 이면도로 인정해주면 답 안 나옵니다. 주차장 좀 지자체에서 확보해줘야 합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이면도로보다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차장 좀 확보해주는 안이 좋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린벨트 풀어서 주차장 만들면 금상첨화죠. 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면도로라도 활용을 해주고 지금 그린벨트로 묶은데 아파트만 짓지 말고 공영 차고지도 그만큼 만들어 주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 아파트 지면은 수익 단가가 나오니까 아파트 쪽으로 자꾸 몰리는데 공영 주차장 지면은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게 정부에서 잘못된 거지. 어떻게 수익만 내려고 하냐 이거죠. 공영 시설을 만들어 놓고 수익도 내야 되는 거지. 거꾸로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네. 하여튼 뭐 이 공영 주차장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 땅이 없으니까 또 문제되고 그런 거죠, 그죠? 땅이 왜 없어요? 지금 놀고 있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거를 다른 목적으로 개발을 해서 차익을 많이 내려고 하니까 땅이 없는 거지.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주변에 그린벨트로 묶어놓은 땅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런 걸 풀어서 아파트 짓는 데만 활용하지 말고 공영시설,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게 우리 화물을 싣는 분들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국가 경제 원동력도 되는 거예요. 주박자 딱지만 자꾸 뛰지 말고 활용화를 시켜달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화물차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일단 주차장 먼저 확보해 주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고지 증명만 해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는 차고지 증명서를 왜 발급받아가고 오라고 그러고 그 기사분들 돈 다 들어가는 거죠. 그 주차장에 차를 대는 것도 아닌데 인천에 살면서 경상도, 전라도 차고지, 충청도 차고지가 뭐가 필요하냐고요. 이분들이 서류상의 차고지를 없애란 얘기예요. 네. 이분들이 되지도 않는 충청도에, 인천에 살면서 충청도 차고지가 왜 필요하냐고요. 이건 행정상 문제지 실제로 되지도 않는 차고지잖아요. 네. 1년에 한 번씩 차고지 갱신해서 그 비용을 그 기사분들한테 고스란히 떠안기잖아요. 네. 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뭐 잘못된 행정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공무원들도 그래요. 우리가 차고지를 지역에 땅이 비싸고 없으니까 지방 차고지를 써서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공무원들도 웃어요.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되지도 않는 차고지 증명 왜 필요한지 본인들 알면서도 그게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협회에서 나가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협회에서도 그걸 해결을 못 하니까 그 사람의 피해는 우리 기사분들이 다 떠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얼마 전 통화한 후배는 콜 26만 원 받고 지방으로 가 하차한 후 화주에게 운임을 물어보니 주선사에게 39만 원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운 우리 기사들도 같은 상황이 오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이런 댓글 보고 주선사 하려고 마음 먹는 분도 계실 듯 크크 그랬는데 이거 칼질 대표적인 칼질 그거 같아요. 예. 받은 금액을 정당하게 올리고 거기서 수수료를 좀 많이 받아도 문제가 안 되는데 받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떼가고 다시 떼간 금액에서 오다를 올려서 그 받아서 오다를 가면은 거기에서 수수료를 또 떼니까 이건 2중 3중으로도 칼질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재밌는 댓글 달렸네요. 소개가 군대 관등 성명 같습니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뭐 대표님 이제 그 소개할 때 그걸 아마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억양이 그대로 한번 몸에 배니까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쉽게 안 고쳐집니다. 예. 다음 댓글은요. 화물차 가격은 전진하고 운송료는 후진하고 현재 운송업은 비상등이 깜빡이고 미래가 없는 운송업 하루빨리 완보링 해야 합니다. 그랬는데 이 완보링은 한번 뭐 개선해야 돼. 뜯어 고치란 얘기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기미가 안 보이고 저희도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희망적이지 않는데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거짓말이 되니까 더 이상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요. 협회도 문제지만 건설 경기 침체와 내수 경제 붕괴로 인한 대한민국 사상 처음의 불경기입니다. 다들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그랬는데 이분 좋은 글 올려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빨리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더 침체기로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죠? 그러면요 제가 사는 데서 사무실까지 한 30분 정도 국도를 타고 오거든요. 오면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 가게 임대점포 나온 데가 신축 건물을 지어도 분양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거 가게 임대점포도 몇 달 전께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수치상으로는 그렇잖아요. 몇몇 분야만 좋아진 거지.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물동량이 생기고 화물하시는 분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건설 경기가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화물차가 수요 대비 너무 많아요. 일거리는 한정돼 있는데 이게 쳇바퀴 돌듯이 몇십 년 동안 무한 반복 그랬는데 이게 화물차가 사실 좀 많은가요? 지금 영업용 번호판이 너무나 생각 없이 많이 내줘서 그래요. 정부에서. 전기차라고 내주고 냉동차라고 해서 내주고 그게 기존에 있는 번호판 숫자도 많은데 갈수록 숫자를 늘리니까 서로가 나눠먹기가 되는 거잖아요. 일정 대수의 총량제로 묶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전기차라고 해서 내주고 냉동차라고 해서 내주고 택배 차량이라고 내주고 그러면 영업용 번호판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은 다 똑같은데 늘어난 만큼 기존에 있는 사람들 같이 분배가 되니까
수입이 더 그만큼 줄어드는 얘기죠. 네. 너무나 무분별하게 영업용 번호판을 내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예. 다음 댓글은요. 짧은 소견 내겠습니다. 1톤차 콜발이 합니다. 1톤 사장님들 시내나 근처 운송비를 4만 원 이하는 잡지 말자고 의견을 냅니다. 처음은 힘들겠지만 소문 내고 이야기를 공유하면 기본 요금이 오를 것 같아요. 이 운동만 꾸준히 전파합시다 그랬는데 1톤 그 지금 화물 운송비가 너무 낮아서 이런 댓글 다신 것 같아요. 일단은 금액을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5만 원이면 5만 원, 그 밑으로는 코를 잡아서 가지 말자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분도 답답하니까 이걸 올리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를 달라고 했던 이유도 이거잖아요. 공정하게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서로 기사님들끼리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밑에기 달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매턱이 달아갖고 기본 요금을 책정해 놓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네. 예. 딱 그냥 가는 길이 정해져 있으면 딱 요금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예. 네. 그리고 1톤 콜발이면은 그냥 콜로만 일 하시는 분 같은데 예, 그래도 뭐 좋은 의견 올려주신 것 같아요. 다음 댓글은요. 선탑의 뜻 좀 알려주세요 그랬습니다. 선탑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예, 선탑이라는 것은 기존에 영업용으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이 아무 경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코를 잡으며 짐은 어떻게 실리는지 모르잖아요. 그 과정을 기존의 베테랑 기사가 옆에 태우고 1대1로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기 쉽게 초보자들한테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거죠. 선탑이라는 게. 예. 실제 선탑으로 해서 좋은 사례 있으면 하나 알려주십시오. 선탑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한 달에 평균 한 20건 정도 선탑이 오거든요. 선탑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20명이 다 와서 차를 사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는 계속 영업 목적으로 선탑을 해드리는데 선탑을 하시는 목적은 선탑을 해서 적응을 하라시라는 얘기예요. 적응도 안 되는데 차 덜컥 사갖고 적응 못해서 파는 요율을 줄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탑이 얼마나 중요한 거니 선탑을 해가지고 시작하신 분들은 그래도 그거 다 적응을 하시고 되돌아올 확률이 없다는 거죠. 선탑을 안 하고 시작하신 분들은 자기 적성에 안 맞으면은 다시 8고 6개월 안에 되돌아온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선탑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실 거란 얘기예요. 네. 예. 다음 댓글은요. 당분간은 기사가 운전석에 앉겠지만 조만간이죠. 군집 주행도 그렇고 뭐 당사자들이 현업에 있으니 가장 잘할 겁니다. 택시업계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고속도로 운행하다 보면 큰 사고는 대부분 화물차가 연관돼 있는데 운전을 사람이 하든 AI가 하든 사고율 적은 쪽으로 가야죠 그랬는데 저번에 화물차 자율주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한 거 그거에 대한 댓글인 것 같아요. 추후에는 자율주행 화물차도 통용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자율주행 화물차는 개개인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고 생산 공장 물류 창고에서 지방 지역의 물류 창고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동선이 일정할 때는 가능하죠. 그 상하차 관계도 분명히 명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율로 가야 아무래도 사고율도 적어지고 미래에는 자율주행으로 가야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직 개발 단계고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아직 이제 시범 단계인데요, 뭐. 예. 네. 다음 댓글은요. 1톤 까대기인데 자율 되겠습니까? 이랬습니다. 이 까대기가 수작업이잖아요. 예. 수작업은 이 자율주행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로봇 차량이 지가 스스로 운전해서 가는 거고 까대기하고 이거는 별개 문제죠. 이거는 자율주행으로 될 수도 없는 거고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운전하는 방법의 얘기고 짐을 싣고 내리는 것은 기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댓글은요. 현장 결제 빨리 할 수 있도록 협회는 노력 좀 하고 호화제 TV 시청 좀 하고 제발 반성 좀 해라. 해결 능력이 안 되면 보따리 싸서 집에 가라. 협회에서 일할 사람 많다. 제발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댓글을 올리겠냐고요. 지금 이러고 나서 돈 못 받는 거 그것까지 속상한 게 없잖아요. 지금 하려고는 의지만 있으면 협회하고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이걸 법제화를 하면 충분히 다 가능한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협회를 내가 너무나 나쁘게 자꾸 몰아가니까 협회 쪽에서도 저한테 자꾸 전화가 와요. 적당히 하시죠. 그런 전화가 오는데 그런 전화 하지 마시고 우리 기사분님들한테 신경을 좀 더 써가지고 우리 기사분님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가지고 그것 좀 빨리 시정해 줬으면 쓰겠어요.
네. 예. 대표님, 이분이 호화제 TV 시청 좀 하고 그랬는데 호화제 TV 시청 좀 하시다가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화물 기사님들을 대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럼요. 우리 화물 기사분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저희 10만 원으로는 좀 미흡하니까 저희도 더 노력해가지고 여러 곳으로 두들겨가지고 좋은 소리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런 화물 기사님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또 대변해서 유튜브 방송으로 만들어서 계속 방송을 갖다 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 화물 현장 결제 같은 거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현장 결제 당연히 이루어졌죠. 그러고 현장 결제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오다를 받아서 다른 곳에 이동해가지고 인수증만 넣어주면은 바로 알선소, 그때는 알선소라 그랬거든요. 네. 알선소에서 바로 돈 통장으로 넣어줬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예. 네. 다음 댓글은요. 화물도 힘든가 보네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표님. 요즘 뭐 화물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경기 전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시국이 그렇잖아요. 지금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침체되고 그러는데 빨리 웬만하게 해결돼서 서로가 웃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쓰겠어요. 네. 예. 우리나라 경기가 좀 활성화돼 가지고 화물 하시는 분들도 수입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